복근을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거의 없죠. 아니 이거를 어느 사인해달라는데 이걸 다 쓰고 밑에다가 사인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렇잖아요. 저기서 왜 저지랄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. 그때 왜 그러셨어요? 저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서로정입니다. 이곳에 온 이유는요, 트리플 J 헤딩의 달인 조재진 축구교실의 조재진 감독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네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조용히 이른 나이에 이제 은퇴를 하고 축구계를 좀 떠나 계셨었잖아요. 이제 그런 사연들. 조재진 청바지 아십니까? 저희 이 사진 수배에서 구해왔습니다. 네네. 기억나시나요? 네네. 네,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. 사진상으로 봤을 땐 자연스러운데 저희 광고 촬영을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찍었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. 조리듬 혹은 리듬조라고 하는데, 자, 나는 공을 차는 게 아니야 90분간 리듬을 타는 거지,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밑에 이제 감독님 사인이 있는데, 그때는 무슨 또 소문이 괴소문이 있었냐면은 조재진 선수에게 사인 요청을 해서 사인을 받으면은 항상 그는 이 문구를 써준다. 이 문구 감독님 쓰신 거 아니에요?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문구를 갖고 와서 거기에 제 필체로 해서 이거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아디다스 뭐 행사 가고 이러면 사인지를 이제 사인지에다 이렇게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. 그 밑에다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.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. 아, 그래서 소문이 감독님한테 사인 요청을 하면은 그 문구를 써준다라고 이게 잘못 와전이 된 거군요. 아니 이거를 어느 미친놈이 사인해달라는데 이걸 다 쓰고 밑에다가 사인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렇잖아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저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. 인터뷰 너무 잘하시는데요?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이제 리듬이 아니라 좀 흐름으로 좀 바꿨어요. 흐름을, 90분간 흐름을. 나는 공을 차는 게 아니야. 90분간 흐름을 타는 거지. 다음은요, 천수의 역습 가자. 2007년 아시안컵 인도네시아전이었을 거예요. 그때 갑자기 감독님이 이제 하프라인에서 뜬 공을 오버헤드 킥으로 이렇게 철에서 빡 넘기는데, 옆에서 이제 역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이천수 선수가 공을 못 쫓아가가지고 공이 그냥 아웃되는 그 장면인데, 그때 왜 그러셨어요? 그러니까 조재진 하면 헤딩만 잘하는 선수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나도 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. 아니 근데 그걸 왜 그 장면에서 하시냐고요? 그건 농담이고, 제가 공이 왔을 때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수가 빠르게 이제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저는 그걸 보고 어쨌든 그 타이밍에 맞춰줘야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타이밍이 저희 안 맞은 거죠. 뭐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저기서 왜 저지랄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.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야 아마. 네, 그럼 제가 볼 때는 감독님 책임이 한 3, 천수 책임이 한 7로 하죠. 네. 축구 선수 조재진 하면은 트레이드 마크, 대한민국 최고의 헤딩, 말리전 헤딩, 그리고 프랑스전 헤딩, 두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게 좀 특별한 가치로 남아 있어요? 아무래도 저는 올림픽 때 말리전에서 2골을 넣었던 게 제 기억 속으로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올림픽 가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 훈련할 때도 저하고 동진이하고 굉장히 좀 막연하게 친한 사이예요. 이게 훈련이 끝나면 꼭 김동진 선수한테 부탁을 했어요, 제가. 왼발 크로스. 네, 크로스 좀 몇 번 좀 올려달라고. 그래서 훈련 끝나고도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서로 뿌듯해하고 제 인생 골 중에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독일 월드컵 프랑스전 그 장면도 기억나세요? 생생하게? 생생하게 나죠. 그때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헤딩을 제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기현이 형님이 이제 사이드에서 치고 가는데 이제 분명히 저는 이제 당연히 센터링이 올라올 줄 알고 약간 이제 파퍼스트로 돌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때마침 이제 공이 좀 그쪽으로 길게 온 거예요. 점핑을 하는데 몸이 약간 뒤쪽으로 점핑을 해서 헤딩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 편한테 내가 연결만 해줘야겠다 하고 어쨌든 볼만 보고 연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상이 형 발 맞고 볼이 들어가서. 그때 티랑이랑 공중볼 그때 경합해서 네. 이기셨던 거죠. 그리고 그때 또 상징하면은 코스염을 좀 유달리 기르셨었어요.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수염을 기르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일본으로 시미즈 에스퍼스에 이제 입단을 하고 보니까 일본 선수들은 다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수염을 기르더라고요. 근데 한편으로 또
저만 또 안 기르면 좀 약간 좀 이미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선수들이 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. 뭐 다들 반응이 또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계속 길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수염을 기르면서 또 그때는 운동을 했을 때니까 피부도 이제 까맣고 해서 좀 더 이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길렀습니다. 그때 보면은 참 활짝 미소 짓는 거 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굉장히 잘 웃으시고 이런데 글쎄 돌이켜보면 제가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경기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승부욕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얼굴에서 좀 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도 그게 버릇처럼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정 변화는 많이 없어요. 혹시 아내분한테 그런 걸로 혼 안 나세요? 좀 웃어야 되는데 늘 진지한 표정만 짓고 있어서 많이 혼나죠. 혼나세요? 네. 최근에 일본에 있는 한 매체에서 그 팀의 최고의 역대 외국인 선수 누구였나 막 이런 걸 뽑았었어요. 그런데 시미즈 에스펄스의 최고의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는 조재진이다. 아무래도 저는 감독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, 사실은. 네. 제가 있을 때 세 분의 감독님이 바뀌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감독님이신 하세와 겐타상을 만나면서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고 근데 시즈오카 하면 일본 축구의 진짜 상징적인 도시예요, 시즈오카가. 거기에 이제 주빌로 이와타라는 팀이 있고 시미즈 에스펄스라는 팀이 있는데 시즈오카 더비를 하면 진짜 전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2주 전부터 저희가 훈련장에 팬들이 이제 현수막 이런 걸로 다 쳐요. 그 정도로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꼭 시즈오카 더비에서는 꼭 골을 넣고 해결사였군요. 거의 다 이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렇다 보니까 아마 시미즈 팬들한테 그런 강한 인상이 좀 남아있지 않았나. 혹시 은퇴 후에 다시 시미즈 에스펄스 방문한 적 있으세요? 한 번 갔습니다. 한 번 가가지고 이제 경기 보고 거기서도 제 은퇴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그냥 조촐하게 은퇴식처럼 한번 그런 행사도 마련해 주셨고. 네. 국내에서도 레전드가 된 팀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신기한 게 한 시즌을 뛰고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는 데요. 전북 현대입니다. 지금은 이제 중국에 가 계신 최강희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지금의 전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조재진이라는 선수가 클럽하우스 기둥 하나는 확실히 세웠다. 왜 그렇게 전북은 조재진이라는 선수를 특별하게 생각할까요? 역시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행사할 때 이제 뭐 전북의 레전드 해가지고 행사할 때 꼭 저를 초청을 해주세요, 전북 구단에서. 갈 때마다 사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팬들 보면 1년밖에 안 뛰고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큰 도움을 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에 항상 초대해 주시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민망하기도 한데 저는 다른 건 없었어요. 사실 제가 다른 매체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최강희 감독님을 보고 전북을 입단한 거는 사실이고요. 또 가서 이렇게 뭐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훈련도 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사실은 있지 않더라고요. 뭐 클럽하우스 얘기하면 뭐 진짜 욕 나오죠. 뭐. 그 정도로 환경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이제 감독님이 저하고도 이제 계속 상의를 했었고 또 현대에다가도 계속 이제 요청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 또 좋은 데서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기둥 하나 세웠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. 그러니까 전북 현대 그 클럽하우스 오픈식 때는 또 안 부르더라고요. 아, 그때는 안 불렀어요? 네. 그것 좀 섭섭하더라고요. 기둥 하나 세웠다고 하면서.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팬 서비스를 되게 강조했었어요. 국내에 이제 전북에 입단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팀이고 또 성적도 안 좋고 하면 팬들이 많이 찾아오질 않잖아요. 그래서 왜 선수들을 고액으로 연봉을 주면서 훈련만 시키고 경기장만 내보낼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디 초등학교를 가서 아이들한테 방과후로 축구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한 30분이라도 지도를 해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고
경기장에 또 찾아와서 어린아이들은 또 혼자 못 오잖아요. 그러면 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, 할아버지 손잡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당연히 좀 안 해본 거고 이제 생소하지만 그게 막상 또 처음에 힘든데 해보면 본인도 되게 뿌듯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, 사실.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또 명문팀 중 하나인 뉴캐슬 유나이티드 라커룸을 딱 들어갔는데 제 이름이 써있는 유니폼을 벌써 거기다 이렇게 딱 라커룸에 옷걸이에다 딱 걸어주신 거예요. 직감적으로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제가 이겨낼 수 없는 수준에 왔더라고요. 이제 하나같이 답변이 다 안 된다는 거죠.